문 대통령 부부 억 단위 금전 의혹 묻힐 가능성이 있다는 일본 미디어. 일본 미디어들은 대한민국에서 전혀 거주한 적이 없는 중국 조선족에서 일본인으로 기화한 리소우 대치를 한반도 문제 전문가로 등장시켜 혐한몰이 나팔수로 활용합니다. 이런 리소우 대치를 일본 미디어들은 일본인들이 마치 한국 사람인 것으로 오인하게끔 이상철이라는 이름으로 소개합니다. 요미우리 TV의 간판 프로그램인 정보라이브 미야네야 라는 프로그램에서도 리소우 대치를 자주 불러내서 혐한 방송을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13시 55분부터 15시 50분까지 방송되는 특성상 중장년층이 주 시청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난 4월 19일 방송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검찰 정상화 관련 법안을 문재인 보호법으로 호도하면서 혐한을 유도하는 방송을 했습니다. 방송은 진행자가 질문하고 리소우 대치가 대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문 대통령 부부에게 새로운 억 단위의 금전 의혹이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대로 묻힐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문재인 보호법을 통과시켜서 수사를 회피할 핵책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4월 15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출한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이것은 글자 그대로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기소권만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한국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라는 곳이 행정, 입법, 사법, 군 등의 고관이나 그 가족을 수사합니다. 또한 검찰에도 부정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등 6가지 범죄를 수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법안은 이 공직자와 그 가족을 수사하는 권한을 공수처에 정리하려는 것으로 너무 강한 검찰의 약체화를 도모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질문입니다. 이 법률은 왜 문재인 보호법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답변입니다. 이 법률에서는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도 바로 경찰에 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을 몇 개 수사하고 있지만 문정권의 압력으로 중단된 사건이 몇 개 있습니다. 법률이 통과돼 검찰로부터 수사권이 박탈되면 문 대통령이 퇴임한 후에 수사할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문재인 보호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왜 이 시기에 법안을 통과시키죠? 답변입니다. 검찰은 유일하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헌법 개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만 문정권이 서두르고 있는 것은 문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수사를 시키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지역과의 유착으로 꽤 불상사가 많고 노하우도 없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범죄자 만세법이라고도 합니다. 질문입니다. 범죄자에게도 유리해지는데 아무도 반대하지 않습니까? 답변입니다. 문 대통령이 지명해서 취임한 김호수 검찰총장이 4월 17일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김 검찰총장은 이 문재인 보호법이 국민 인권에 큰 영향을 주는 법안이므로 최소 10년 이상 개혁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며 반대했습니다. 이번에 형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을 개정하는 것이지만 형법의 경우에도 50개소 이상 바꾸는 것을 몇 주 안에 해버립니다. 이에 한국 국민도 검찰 전체도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법안 자체가 헌법 위반이 되지 않을까요? 답변입니다. 이 법안이 성립되면 이혼 소송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검찰 등이 헌법재판소에 소송할 준비는 이미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입니다. 문 대통령에게 새 의혹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일까요? 답변입니다. 경상남도의 토지 매매와 관련된 의혹입니다. 한국 미디어가 조사한 결과 주변 부동산 가격은 변하지 않았는데 문 대통령의 저택만 일본 엔화로 9천만 엔에 산 것이 무려 3배인 2억 7천만 엔으로
높게 팔렸고 누가 샀는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뇌물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고 합니다. 질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파 변호사로 검소한 생활을 해 서민파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김정숙 여사에게도 금전 의혹이 있습니까? 답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부는 처음에 치약도 내 돈으로 산다고 했는데 부인이 한국의 유명 디자이너가 만든 의상을 178벌, 액세서리도 207개로 대량으로 샀습니다. 본인은 자신의 카드로 샀다고 합니다만 일본 엔화로 총액 수억 엔어치라고도 하고 연봉이 약 2,500만 엔인 문 대통령의 수입으로는 힘든 금액이므로 청와대의 특수활동비라는 국가예산으로 지불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문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에 수사하지 않으면 청와대의 기록물은 퇴임 후 15년에서 30년 열람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이대로 묻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윤 차기 대통령이 법무장관 후보로 한동훈 씨를 지명한 것에 대해 여당은 한 씨의 법무장관 취임은 노골적인 정치보복 선언으로 검찰 권력의 사유하다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씨가 윤 차기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부하로 2019년에 조국 씨를 수사한 경력이 있고 조국 씨가 몰리게 되어 물러난 뒤에 취임한 추미애 법무장관이 이 한 씨를 비수사 부문으로 자천했다는 인연이 있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송을 시청한 일본 네티즌들은 어떤 댓글을 달았는지 몇 개 확인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도저히 근대적인 법치국가라고는 할 수 없는 여당의 행포. 그러나 아직도 대통령의 지지율이 40% 이상, 즉 이 국민의 이 정부가 있다는 것. 정권이 바뀌지만 이 나라의 본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현상. 우리나라로서는 정권이 바뀌지만 현재의 관계성, 거리감을 확실히 유지할 필요가 있다. 다음 댓글입니다. 도량이 작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저 나라의 5년간은 무의미한 5년간이었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주지하고 있는 것. 대통령도 의원도 야당도 여당도 그리고 국민도 최악이었다고 확신했다. 다음 댓글입니다. 일본에서 본 문 대통령은 두 번 다시 공식 무대에 나서지 않았으면 하는 녀석이다. 이 녀석이 재임 중에 실시해온 일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것도 아니고 일본을 경시하고 있었다. 금전 의혹을 찾아내 영구적으로 형무소에 갔으면 한다. 다음 댓글입니다. 어쨌든 저 나라는 지루하게 하지 않는다. 현 대통령과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검찰의 본래적인 기능을 대통령이 교체되기 전에 바꿔버린다는 보통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을 해내려고 한다. 앞으로 행정과 입법 사이에 여러 가지 알력이 생기겠지만 많이 즐겁게 해주세요. 다음 댓글입니다. 청렴 결백을 표방해 표를 얻어 대통령이 되었지만 한 일은 부끄러운 일일 뿐인데도 지지율이 40%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불가사의. 어떤 계략인지 한국민의 상식인지 모르겠다. 제약을 모면하는데 집중하는 모습으로는 한국의 장래는 없다. 다음 댓글입니다. 나에게는 관계없는 이웃나라이지만 너무 가혹한 5년간이었어요. 국민 모두가 불만이 되는 것은 문 대통령에게 이익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매번 일본 때리기 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될 수 없는 것인가? 어리석은 나라의 무지한 국민입니다. 이상입니다.